오늘 영상은 우리 집 통신비를 지켜줄 골키퍼 인터넷 끝판왕과 함께합니다. 토트넘이 결국 손흥민 선수와 재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현재 계약에서 1년 계약 연장 옵션을 발동한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손흥민 선수가 재계약을 하느냐 아니면 계약 연장 옵션을 발동하느냐, 그리고 이 계약 연장 옵션이 손흥민 선수의 의지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여러 가지 루머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신뢰도가 높은 로마노 기자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토트넘이 손흥민의 계약을 2026년 6월까지, 그러니까 현재 계약은 2025년까지니까 1년 연장하는 조항을 활성화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최소한 한 시즌 더 뛰게 하는 것이 토트넘의 계획입니다 라는 게시글을 올렸어요. 그리고 본인의 유튜브에서도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손흥민의 계약은 2025년 여름까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토트넘이 현재 옵션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어떤 옵션이냐면 손흥민 선수의 계약 기간이 가까워지면 계약을 2026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옵션을 토트넘이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본인의 유튜브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점점 더 구체화되고 있는 소식 중에 하나는 손흥민 선수의 계약,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2021년에 재계약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 2021년 계약에 기본적으로는 4년 계약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2025년 6월 30일까지였죠. 그런데 계약 기간이 가까워지니까 4년 계약이 아니라 4년에 플러스 1년이 있는 계약이다. 그러니까 사실상 5년 계약까지 될 수 있는 계약 조건이고, 이 플러스 1년은 토트넘이 연장할 수 있는 옵션을 가지고 있다. 플러스 1년도 여러 가지 사실은 옵션이 존재하잖아요. 선수가 동의를 한 다음에 클럽도 동의를 하고, 그런 다음에 1년이 연장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구단이 계약 연장을 하고 싶을 때 1년 연장 옵션을 발동하면 선수가 자연스럽게 1년이 계약 기간 늘어나는 이런 계약도 존재하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존재했는데, 지금 여러 기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토트넘이 1년 연장 옵션을 활성화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결국에는 로마노 기자도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손흥민의 계약이 결국에는 한 시즌 더 연장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캠프는 토트넘이 계약 연장 옵션을 발동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조만간 손흥민 선수의 계약 연장 옵션이 발동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아무래도 계약 연장 옵션을 발동을 할 때 그 발동하는 시기도 제한이 있는 경우가 꽤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손흥민 선수의 계약 기간이 2025년 6월까지다 라고 하면 11월부터 12월 사이 요 한 달 사이에 결정을 해라, 이런 조항이 있을 때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음바페가 파리 생제르맹에서 계약 연장을 하냐 안 하냐 이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음바페가 이적 시장을 시작했을 때 보름간 결정을 해서 파리 생제르맹에게 알려줘야 된다, 연장을 할지 안 할지. 이런 이제 계약 조건에도 어떤 기간 내에 계약 연장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한 의사를 밝혀야 된다, 뭐 이런 조항이 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토트넘이 지금 손흥민 선수의 계약 기간이 6개월 정도 남은 요 시기에 이제 계약 연장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토트넘이 이렇게 계약 연장 옵션을 활용을 한다면 손흥민 선수의 계약 연장이 2026년까지 늘어나는 건데, 이제 아무래도 손흥민 선수가 이 계약에서 연봉이 더 높아지느냐 높아지지 않느냐,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뭐 세부적인 내용을 모르니까 알 수는 없지만, 여러 선수들의 계약을 보면 기본적으로 일정 비율 내에서 그래도 계약 연장을 할 때 연봉을 올려준다 라는 계약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대로 현재 조건에서 그대로 연장을 한다 라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실은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세부적인 내용들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점점 더 이제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 어쨌든 1년 계약 연장 옵션이 발동될 예정.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2026년 6월까지는 최소한 토트넘에 남아있을 것이다 라는 거고, 그리고 이런 게 사실은 뭐 토트넘 입장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이제 아무래도 나이가 조금씩 들고 있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의 몸 상태를 체크를 하면서 1년 연장 옵션을 발동을 하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몸 상태가 어떻게 유지되는지를 지켜보는, 그러면서 이제 1년 동안 지켜보다가 다시금 재계약 제안을 하거나, 손흥민 선수가 여전히 고참 선수가 되어가는 와중에도 토트넘 내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한다 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서 이제 재계약 제의를 할 수도 있는, 뭐 그런 이제 타이밍을 토트넘이 노리는 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도 1년 재계약 옵션이
옵션이 활용이 되는 순간 손흥민 선수도 이제 이번 시즌과 그리고 다음 시즌에 어떤 활약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손흥민 선수의 입장도 더 좋아질 여지가 충분히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근에는 뭐 유럽 전역에 있는 선수들이 점점 더 롱런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레반도프스키처럼.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다음 시즌에도 토트넘 내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 그리고 영향력이 큰 선수라는 것을 계속해서 증명해 줄 수만 있다면, 그리고 이번 시즌도 충분히 손흥민 선수가 그런 모습들을 증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나이가 들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몇 년은 거뜬히 플레이를 할 수 있다, 최고조의 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면 토트넘에서 재계약 제안을 할 수도 있고, 1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내년이 되면, 그리고 다른 팀에서도 손흥민 선수의 영입을 노릴 수 있을 만한 기회가 당연하게 열리는 거죠. 그러면 손흥민 선수가 선택해서 토트넘에 남을지 아니면 다른 팀으로 이적할지 여러 가지를 또 옵션을 두고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프로의 세계가 너무나 냉정하다 보니까 1년 연장이 된다면 이번 시즌 그리고 다음 시즌까지 손흥민 선수가 본인의 몸 상태와 활약 여부, 최고점의 퍼포먼스를 여전히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 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아쉬운 면은 손흥민 선수가 2021년에 재계약을 한 이후에 지금 현재 4년 동안 손흥민 선수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다른 이제 구단에 있는 선수들과 비교했을 때 손흥민 선수가 대체적으로 연봉이 조금 더 낮은 편에 속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손흥민 선수가 지금 보여줬던 퍼포먼스가 프리미어리그 내에서 가장 결정력이 좋은 선수, 득점왕을 수상했던 선수,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손흥민 선수와 비슷한 레벨에 있는 선수들과 비교를 했을 때 확연하게 손흥민 선수가 연봉이 조금 더 작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조금 더 대우를 잘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30이 넘은 선수에게는 기본적으로 계약 기간을 길게 줄 수는 없으니까 팀 입장에서도 좀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겠지만, 그래도 손흥민 선수가 그동안 비슷한 레벨에 있는 선수들보다 연봉을 조금 적게 받는 상황이었다면 이번에 이 손흥민 선수에게 조금 더 대우를 해주면서 손흥민 선수의 몸 상태가 좀 불확실하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그렇게 대우를 해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이제 아쉬움이 남는 거죠. 뭐 연봉을 올려놓은 이런 사이트를 보면요, 이게 뭐 100% 정확하진 않지만 손흥민 선수가 주급으로 19만 파운드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손흥민 선수와 비슷한 요 주급에 있는 선수들이 맥과이어, 살리바, 그리고 손흥민 선수보다 조금 높은 곳에 사카가 있고요. 그 앞쪽을 보면 더리우트, 안토니, 그바르디올, 토마스 파티 7회 쭉 올라가다 보면 포든, 공격수 중에는 또 마운트, 제주스, 하베르츠, 레시포드는 30만 파운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릴리시도 30만 파운드를 받고요. 살라는 35만 파운드. 손흥민 선수보다 분명하게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않은 선수들도 손흥민 선수보다 많이 받고 있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와 비슷한 레벨에 있는 선수들도 분명히 손흥민 선수보다 많이 받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수치를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조금 더 이제 좋은 환경에서 손흥민 선수가 보여줬던 퍼포먼스 대비 더 대우를 못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좀 아쉬움이 들 수밖에 없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구단의 입장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고, 사실은 뭐 토트넘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이제 구단들도 30살이 넘어가는 선수에게 장기 계약을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하거나 연봉을 크게 올려주거나 이런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프로의 세계가 냉정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뭐 현실이라는 게 있는 건데, 분명한 건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의 역사에서 레전드 중 한 명으로 불릴 것이라는 건 변함의 여지는 없습니다. 최근에 저도 토트넘 스타디움에 직관을 가고 경기장 뭐 투어도 가고 했었는데 구독자분들과 갔었죠. 토트넘의 투어를 특히나 갔을 때 투어 내에서 홍보 영상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라커룸에 가서 투어를 오신 분들이 사진을 또 찍기도 해요. 근데 토트넘이 상영해주는 본인들의 홍보 영상에 아무래도 이제 뭐 팬들을 이제 막 비춰주는 그런 씬이 있는데, 그때 이제 태극기를 든 한국 팬들이 등장을 하고요. 유일하게. 그리고 토트넘에 뭐 여러 이제 다국적 선수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태극기가 유일하게 등장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홍보 영상이 끝날 때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는 그 시점에 나오는 선수가 당연히 손흥민이고요. 그 라커룸에 가면 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가리지 않고 그 라커룸에서 유일하게 줄 서서 사진을 찍는 그 스팟이 손흥민 선수의 그 라커룸, 그 앉는 자리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토트넘 경기를 보러 가면 한국인 분들이 정말 너무나도 많은 것을 볼 수가 있고, 토트넘 스토어에 가도 손흥민 선수의 굿즈와 유니폼이 가장 많이 걸려 있고요.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사실 손흥민 선수가 팀에서 축구적으로도 그렇지만 축구 외적으로도 가장 인기 있는, 그리고 가장 상업성이 있는 팀의 현재 살아있는 레전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계속 커리어를 이어나갈 때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가장 사랑받는 선수,
선수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행복하게 축구할 수 있는 그런 뭐 팬들의 응원이 뒤따를 것이라는 건 변함이 여진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여기에 더해서 토트넘에 또 다른 소식이 또 하나 있는데 양민혁 선수에 대해서 토트넘이 조기 합류를 요청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양민혁 선수가 이번 시즌 K리그가 종료된 이후에 1월에 합류하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었죠. 그런데 1월이 아니라 지금 토트넘의 상황이 좀 안 좋잖아요. 측면 공격수들, 특히나 오도베르 같은 유망한 선수들이 영입이 됐는데 계속 부상으로 못 나오고 있고요. 측면에서 베르너가 부진하고 있고, 히샬리송도 측면에서 뛸 수 있는 자원인데 물론 이제 원톱으로 뛸 때가 많지만 히샬리송도 부상을 당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좌우 측면에서 뛸 수 있는 자원이 손흥민, 쿨루세프스키, 브레넌 존슨, 여기에 이제 유망주 무어, 이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번 시즌에 쿨루세프스키가 중앙 미드필더로 뛰니까 사실상 왼쪽에 손흥민, 오른쪽에 브레넌 존슨, 그러니까 주전급으로 뛸 수 있는 선수가 딱 2명밖에 없어요. 부상을 빼놓고 보면 베르너는 부진하고 무어는 너무 어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공격적인 옵션을 더 많이 만들어 놓기 위해서 양민혁 선수를 1월이 아니라 12월에 합류하도록 요청을 했다. 그래서 양민혁 선수가 강원과의 2024 시즌을 마무리한 이후에 2주 정도의 짧은 휴가를 보내고, 휴가가 끝나면 곧바로 런던으로 날아가서 토트넘에 합류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 12월에 합류한다는 게 12월부터 경기에 나온다는 건 아니고요. 양민혁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 뛰려면 기본적으로 선수 등록 기간이 있어요. 그 등록 기간이 1월부터이기 때문에 양민혁 선수가 1월에 합류한다 라는 거였는데, 토트넘 생각은 1월에 합류해서 선수 등록을 하고 양민혁 선수가 팀에 녹아든 다음에 나오게 되면 1월 초반이 아니라 1월 말부터 뭐 나오게 되는 그런 흐름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2월 중순에 빨리 합류를 해서 팀에 적응을 한 다음에 선수 등록을 하자마자 뛸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싶다라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빠르면 1월부터라도 손흥민과 양민혁이 함께 뛰는 모습을 볼 수도 있는, 혹은 뭐 손흥민이 교체되어 나올 때 양민혁과 교체되는 이런 장면도 뭐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곧 다가오지 않을까. 그래서 어쨌든 뭐 이 손흥민 선수의 뭐 재계약 소식, 혹은 뭐 계약 연장 소식, 그리고 양민혁 선수가 토트넘에 합류한다는 소식,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손흥민 선수가 오랫동안 토트넘에서 커리어를 이어나가면서 이 커리어가 결국에는 후반부로 접어들고 있고, 그리고 이 후반부로 접어들면서 많은 변화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시기라는 것을 최근에는 좀 느낄 수가 있지 않나 싶고요. 어쨌든 이 토트넘에서의 손흥민 선수의 시간이 그렇게까지는 많이 남아 있지 않은 건 사실이기 때문에, 뭐 계약 연장을 하든 재계약을 하든 손흥민 선수의 시간이 어쨌든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 자체가 참 아깝기도 하고, 이 아까운 시간을 우리가 허투루 허비하지 않고 이제 손흥민 선수의 경기를 열심히 응원하면서 봐야 되는 그런 이유가 또 늘어나지 않았나 싶습니다.